사후 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이 세상을 보는 어떤 현상이 다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뇌에서 인식하는 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인식하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어떤 모습,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냥 믿으면. 꿈에서 그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서 가까이서 볼 부빌 수 있고 얼굴 만질 수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지 뭐예요. 근데 우리의 의료 시스템상 이제 암이 걸렸다 그래서 치료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과정, 우울한 과정, 어려운 과정으로 가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것도 조금 습관인 것 같거든요.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같은 일기를 써도 내가 오늘 뭔가 후회되는 일, 안 좋은 일, 슬펐던 일을 쓰는 그런 일기를 쓰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거 없었던 하루여도 뭔가 감사할 게 있지 않나 찾아갖고 쓰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죽음을 뛰어넘는 거는 하나죠.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이렇게 계속 일구다 보면 죽음도 뛰어넘고 죽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에 있는 행복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현재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현재를 저당 잡혀서 미래를 얻는 건데 계속 그 미래를 미루는 습관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의미 있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잊지 말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해놓는 게 죽음을 이기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Let's give unto us all. 저는 언제 죽는지. 나는 어떻게 죽는지. 언제? 오. 어떻게 죽는지 아는 거? 어떻게 죽는지? 뭐야? 나는 그냥 어떻게 죽을까?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이제는 뭐 주위에서 하도 죽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이 아버님 정도 연세 되면은 이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가고 이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저기가 욕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평온하게 준비 잘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내 친구들 간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하실 것 같고 젊은 경우에는 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놀다 가야지 뭐 다 할 거 하고 가야지 이런 느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죽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언젠가는 사람들 한 번씩은 다 죽음을 맞닥뜨릴 건데 어떻게 죽는지가 그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그냥 흘러가듯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의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한달까? 언제 죽는지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다 해야 해요. 근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한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에 빛나게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큰 깨달음을 얻고 그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걸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빛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는지를 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저는 계속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언제 죽는지를 모르니까 내일 가다가도 만약에 차에 치여 죽는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언제 죽는다를 알게 되면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빛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살 것 같아요. 94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투병생활 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골수 이식밖에
사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 치료받고 있을 때는. 근데 그때 그러니까 50대였는데 그러면은 골수 이식 그 하면은 성공률이 얼마냐 하고 선생님한테 여쭈었더니 그때 나이가 50대니까 50%를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한다. 한 달에 반은 병원에 다녔어요. 근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사람들 경험을 내보고 직접 해보고 네가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라 하는 그걸 갖다 가르쳐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인생은 무의미하게 그냥 택밖에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도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막 다른 사람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또 내가 경험할 수 있게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고 그래. 암 환자가 되었다.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계속 깔아앉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더 이제 절망하고 이러면서 나를 더 수렁에 이렇게 몰아넣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또 치료 효과가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야 더 의미 있게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그게 쉽지 않죠. 몸이 아프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프면 진통제를 써가면서라도 이제 아픈 걸 잊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통증이 만성화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의료 시스템상 이제 암이 걸렸다, 그래서 치료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과정, 우울한 과정, 어려운 과정으로 가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것도 조금 습관인 것 같거든요. 꼭 암 환자가 아니어도 젊은 분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같은 일기를 써도 내가 오늘 뭔가 후회되는 일, 안 좋은 일, 슬펐던 일을 쓰는 그런 일기를 쓰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감사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별거 없었던 하루여도 뭔가 감사할 게 있지 않나 찾아갖고 쓰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말해봐 이유가 전 어떻게 죽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죽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죽는지는. 그리고 먼저 알게 되면은 좀 잔인하거나 두려움이 먼저 생길 것 같아서 언제 죽는지 알게 되면은 제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인생 계획이나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 죽는지 아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사실 기왕에 죽을 거라면은 그게 어떻게 죽는 건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언제 죽는지를 알면은 그 언제 죽는지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 그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 그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한테 그 얘기하고 싶네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작은 쪽지라도 적기 시작해야 되고 블로그에라도 남겨놔야 되고 그 생각 들었을 때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한 타임 지나가고 나면 또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조금 더 하면 이제 그게 루틴이 되면 이제 그게 책이 되는 거니까. 저 첫 책을 만든 것도 유명 작가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누가 출판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공의 때 환자 사례 하나하나 특별한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블로그에다 비밀글로다가 그냥 그 환자 히스토리 적어놨던 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써질까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거를 글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출판사에 보내보고 30군데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연이 있는 출판사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첫 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첫 책이었거든요. 그렇게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 책에 대한 제안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 보면 처음은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써놓고 써보고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걸 쓰고 싶으면 미리 지금의 어떤 느낌을 미리 써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고 싶네요. 그냥 다른 세계로 간다? 맞아. 사후세계? 두 분 다 사후세계를 믿으시는 편이세요? 안 믿는데 그냥 다들 옆에서 있다고 하니까. 저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이 친구랑 막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다들 막 즐거운 분위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를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할까 그것만 좀 걱정되고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에 사후세계 얘기가 나왔는데 사후세계를 믿으면 조금 더 이제 착하게 살려나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사후세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우리 사실 이 세상을 보는 어떤 현상이 다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뇌에서 인식하는 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인식하는 세상에서 이 사람의 어떤 모습, 그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냥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꿈에서 그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서 가까이서 볼 부빌 수 있고 얼굴 만질 수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지 뭐예요. 또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 얘기했는데 버킷리스트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기회가 내 주위에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뚫고 가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어떤 제 삶의 경로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예스 하고 해보는 거. 그래서 예스맨이 되라라는 말을 저는 강의에서 자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방송이랑 인연을 맺게 된 그 MBC 닥터스에서도 그냥 PD님들이 고생하고 이러는데 인터뷰할 사람 없다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할 때 네,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냥 했던 게 어떤 계기가 되었고 대학교 막 이렇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강연 가는 것도 사실 인건비 대비로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거든요. 돈으로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환자 한 명 더 보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제가 따라가고 싶었던 어떤 스승님의 모습에서 학교 어떤 강의는 빼놓지 않고 가셨다라는 그런 게 또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빼놓지 않고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져가지고 선생님이 또 딴 데다 또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고 또 방송에서는 또 작가님들이 대본 먼저 나오면 꼼꼼히 봐드리고 뭐 수정할 부분들 많이 만들어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연결이 돼서 다른 작가님들한테 또 연락처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스 하고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면 다음 기회가 자꾸 오지 않나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 실현 부분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뭐 갈망을 하고 내 뇌에서 이렇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저는 무슨 내가 그걸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이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뭐를 하고 싶다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거기로 내 몸을 끌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내가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려면 예스를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빨리 뭘 해보고 놓치지 않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 시크릿이라 그래가지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의미 있는 내가 죽음에 다가와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잘 살다 가는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크릿을 잡아야지 좋은 집 좋은 차 잡아봐야 그 뭐 별 의미 있나 싶은 생각이 경험해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직접 느껴보라. 그냥 내가 전혀 건강한 상태에서 아픈 사람 보면은 안 됐다 아프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직접 그 환자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 보면 좀 다르잖아요. 괜찮다. 이렇게 모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픈 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 공감이 되네요. 긍정과 감사의 힘. 어머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다. 긍정과 감사의 힘이 진짜 치유의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깊은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백혈병에서
회복되시면서 감사와 긍정의 힘을 직접 경험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명상의 힘은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의 힘,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을 여러분도 좀 느끼시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도가 높은 거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똑같은 응급의학과 의사여도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저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분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건 또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나, 의연하게 넘기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캐치를 하면 더 의미 있게 그 뉴스가 받아들여질 텐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는 있어요. 의사들이 보면 이 사회에서 좀 뭔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의 특성상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봐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특화가 되어 있어서 진료비 한 명 보는 비용이 10분의 1로 막 이렇게 낮아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악이나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자신을 좀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사실은 그 봉사활동 대상인 누수인 분들이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라고 다 착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료하러 와가지고 물론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듣지만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도 많이 느껴요. 봉사활동 중에도. 그런데 사실 봉사활동을 내가 많이 남아서 남한테 줄 정도가 되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되거든요. 그 불쾌감을 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약 일주일치밖에 안 줘? 낙태 선생님은 한 달 줬는데 한 달 줘! 막 이러면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원칙은 일주일만 줘야 되는데 또 이분이랑 싸워야 되나? 근데 그분의 상황, 그분이 왔다 갔다도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인드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화시키고 그냥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용서가 되고 내 삶을 좀 좀먹지 않는, 내 삶이 깎이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 공감 많이 됐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거는 하나죠. 현재를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를 가치 있게 이렇게 계속 일구다 보면 죽음도 뛰어넘고 죽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행복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지금 내가 현재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하자. 그게 무슨 말초적인 즐거움은 아닌 것 같고요. 몸의 건강을 막 헤쳐가면서 현재를 저당 잡혀서 미래를 얻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미래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미래를 미루는 습관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의미 있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놓는 게 죽음을 이기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